독도는 일본 땅이다. 과거 일제치하 시대에 위안부의 강제성은 없었고 강제징용 배상도 이미 모두 끝난 일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입만 열면 헛소리를 쏟아내며 몰락해가고 있는 일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름이 알려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의 송기정 선수가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을 때 일본인이 올림픽 역사를 다시 쓴 쾌거를 이루었다면서 전세계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인 선수도 올림픽 마라톤에 참가했지만 그중 한 명의 일본인은 대회 도중 쓰러져 버렸고 또 한 명은 지름길로 돌아뛰는 꼼수를 부리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송기정, 남승용 선수는 나란히 베를린 스타디움에 입성했고 금메달,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2시간 29분 19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일본은 위대한 일본의 황국신민, 송기정이 일본 스포츠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날이라며 홍보했고 송기정 선수는 한국인임을 자랑하고 싶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최근까지도 송기정 선수를 주제로 한 이다텐이라는 드라마를 만들며 송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이런 드라마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동포 소설가가 올해 전미도서상을 수상하며 유명세를 떨치자 이번에도 일본인의 위상을 전세계에 떨쳤다면서 헛소리를 짓거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며 올림픽 메달을 받는 나라 잃은 소모를 겪어야만 했지만 이 작가는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면서 그따위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제1동포 소설가 유미리 씨는 1997년 소설 가족 시네마로 일본 최고 권위의 아쿠타 가와상을 받은 바 있는 유명 작가입니다. 그만큼 일본 문학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난 작가인데요. 이번에는 소설 우에노역 공원 출구로 전미도서상 번역문학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도서상 가운데 하나로 전미도서상을 한국동포 작가가 수상한 것은 처음입니다. 제1동포 소설가 유미리 씨가 전미도서상을 수상하며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일본의 두 번째 수상이다. 자랑스러운 일본인이 또 해냈다. 한국은 받아본 적 없는 상이라며 호들갑들을 떨어댔는데요. 이 같은 일본 반응을 보던 유미리 작가는 작심한 듯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미도서상 수상기념 일본 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내 전미도서상 수상 소개에서 일본인으로 두 번째라든가 일본 문학에서 두 번째 등 일본 작가라는 식으로 보도되는데 나는 일본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본어로 읽고 쓰기를 하고 물론 일본어로 사고를 하고 있지만 국적은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때문에 일본인이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송기정 선수의 국적을 일본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미리 작가 또한 일본의 업적으로 홍보하려 했지만 당사자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일본 기자들은 그녀가 일본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유미리 작가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라는 소설에서 실존 인물을 다뤄 사생활 침해 등을 일으켰다며 8년간의 재판 끝에 출판 금지라는 초유의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아쿠타 가와상을 받았을 때 우익을 자처하는 남성이 수상 기념 사인회가 예정된 서점 7곳에 협박 전화를 해서 사인회가 중지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협박의 이유가 내가 제일 한국인 즉 자이니치였다는 이유였다면서 일본 언론들이 미국 최대 권위상을 받는 영광의 순간에 자신을 일본인
일본인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일본인이 아닌 제일동포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현실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인이라는 것은 내 속성이라며 제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계속 자문하게 한다. 나 자신은 제일 한국인이며 한국 국적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본답게 미국 최대 권위상을 받는 영광의 순간에만 일본인이라며 치켜세우는 일본인들의 파렴치한 모습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전미 도서상 수상 관련 일본 언론 보도와 유미리 작가가 직접 대한민국 국적임을 언급한 이 사건은 일본에 있는 한국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미리 씨는 그동안 제일 한국인으로서 혐한 발언에 대해 항상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판을 해왔고, 지난번 DHC 회장에 한국계 모델을 쓰지 않는다는 발언이 있었을 때 계속되는 이런 발언을 허용하는 일본 사회를 해외 언론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비단 한국 동포뿐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본의 모습이 역겨워 일본인임을 부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츠지 카즈히로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일본 교토 출신으로 미국 LA 등지에서 30년 넘게 영화 특수효과 아티스트와 조각가로 활동해 왔는데요. 오스카상을 2번이나 수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스카는 지난 2018년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게리 올드만을 윈스턴 처칠로 변신시킨 작업을 인정받으며 수상했고, 두 번째 오스카는 밤쉘에서 샤를리즈 테론을 미국 폭스TV 앵커로 유명한 맥인 켈리로 변신시켜 수상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헐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도 명성이 높은데요. 게리 올드만이 순수 미술 작업을 열중하기 위해 헐리우드를 떠났던 그의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해 다키스트 아워에 합류하게 된 이라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회자되고는 합니다. 일본인들은 오스카상을 수상한 일본 출신의 아티스트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인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도움이 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미안하지만 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싫어져 버렸고 일본에서 꿈을 이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그의 발언은 아사히 신문 샌프란시스코 지국장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인터넷상에서는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일본은 꿈을 이루기 어려운 곳이며 몰락해가는 일본을 떠난 카즈히로의 행보를 존중한다거나 자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지만 사과할 필요가 없다. 상을 받았는데 우연히 국적이 일본이었을 뿐이다. 이건 개인의 자유다. 우수한 인재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 정말 재능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은 일본이 우수한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인이지만 바로 생각나는 건 부정적인 일밖에 없다. 입맛에 맞을 때만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자. 일본은 인정받기까지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알 수 없는 세력들이 방해합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세계관이 일본 중심입니다. 일본의 관례가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느낌이 있을 거야.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에서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냐.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사회제도에 막혀 오타쿠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업적을 남길 사람도 일본에서 태어나 망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부자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의 구단주인 만수르는 공식적인 개인 재산만 해도 34조 원이고 그의 가문인 아부다비 알라얀 왕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무려 10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억만장자를 넘어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를 가진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캐비어도 먹고 푸아그라도 먹고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겠죠? 그런데 그런 그도 K푸드에 반했다고 합니다. 만수르가 픽한 간식은 바로 허니버터 아몬드인데요. 지난해 5월
아랍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서 만수르 앞에 이 허니버터 아몬드가 놓여 있어서 주목을 받았죠. 만수르가 즐겨 먹을 정도로 한국의 스낵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분명 한국 과자임에도 정작 한국인이 국내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도 마트에 원하는 과자가 없어 당황하며 돌아가는 사태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의 정을 표현한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국민과자인데요.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그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그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맛을 출시한 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리오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차에 길들여져 있는 중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말차맛 초코파이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박을 터뜨렸죠. 또 진한 맛을 선호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카카오 함량을 늘린 초코파이 다크를 선보였고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말차맛 초코파이와 초코파이 다크는 확실히 한국마트에서 접할 수 없는 맛들인데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맛 전략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팔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트에 들렀다가 원하는 과자를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다소 웃긴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지화된 과자로는 오리온의 티라미슈 맛 카스타드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현재 베트남과 중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중국이나 베트남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그 맛이 궁금해 오히려 구매해온다고 합니다. 분명 한국 과자인데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사오는 상황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래도 말차 맛과 다크초코 맛, 티라미슈 맛은 현지화된 맛이라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다음에 소개할 과자는 대놓고 나 현지화했어 하는 미친 존재감을 보입니다. 그 이름은 마라롱샤 맛 꼬북칩. 마라롱샤, 딱 이름만 들어도 어딘지 알겠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꼬북칩은 1년 만에 6천만 봉 가까이 판매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2018년 5월 중국 법인의 베이징 공장과 상하이 공장에서 꼬북칩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마라롱샤 맛과 캐러멜 피너츠 맛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해외에서 사랑받는 K푸드 하면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바로 러시아에서 국민라면으로 유명한 팔도 도시락인데요. 팔도 도시락은 현지 대형마트에선 팔도 도시락 전용 매대가 기존 라면 매대보다 더 큰 만큼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컵라면을 지칭하는 단어로 도시락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팔도는 러시아 현지인들의 식습관에 착안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수프에 마요네즈를 풀어 먹는다는 걸 알아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마요네즈 소스를 첨가한 도시락 플러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 도시락 플러스는 기존 도시락 인기에 힘입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음료수에선 밀키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밀키스는 러시아 진출 초반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지널 버전만 판매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접하기 힘들다는 점을 착안해 과일량 제품을 선보였죠.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밀키스는 딸기, 바나나, 레몬 등 12가지 맛으로 여전히 꾸준하게 다양한 맛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불고 있는 채식주의 열풍에 맞춰 고기 성분을 모두 없애고 식물 성분으로 만든 순 라면을 출시해 해외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라면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양파, 마늘, 생강 등 야채로 개운한 맛을 낸 제품인데요. 2018년엔 70억 원, 작년엔 약 85억 원을 달성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유럽을 넘어 중동,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도 수출하며 인기를 얻고 있죠. 지금껏 알아본 상품들은 기존 한국에서 판매하던 것을 현지화하며 새로운 맛을 출시한 것들이지만 이번에 소개할 과자는 아예 한국에서 팔지 않았던 한국 회사 상품입니다. 그 귀한 과자는 오직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온의 쌀과자 안입니다. 오리온은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해 베트남 파이류 제과 시장에서 60%라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래밥, 오스타 감자칩 등을 수출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쌀과 친숙한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쌀과자 안을 출시해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죠. 이런 엄청난 인기에 이 쌀과자는 지난 4월 한국에서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세계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기발한 현지화로 식품업계에선 한류를 일으키고 있고,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푸드는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K푸드는 한류 인기의 힘으로 단지 맛이 궁금해 구매하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제품으로 인식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업체들의 해외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라면 수출액이 2015년 2억 1,880만 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9년엔 4억 6,700만 달러로 4년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라면 수출 비중으로 51%를 차지하는 삼양식품은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53.3% 상승한 1,8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심의 미국 법인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35% 상승했고, 오뚜기의 라면 수출액도 작년 동기보다 40% 늘었죠. 한국의 아이스크림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리오는 올해 상반기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 매출이 각각 15.1%, 22%, 26.5%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상승률도 각각 54.1%, 106.5%, 105.4%로 아주 눈에 띄게 성장했죠. 또 역대급 장마와 선선한 날씨, 태풍 등으로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빈과 업체들 역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빙과류 수출액은 약 411억 7천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38% 증가했죠. 또 주요 빙과류 수출업체인 롯데제과와 빙그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40%, 10%나 늘었습니다. K푸드의 고른 상승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집밥 문화가 확산되며 한국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식품업계에선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열풍의 업계 관계자는 K푸드가 코로나19 이후 건강식, 간편식 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발 현지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죠.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 네스카페가 미국의 배급품으로 지정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한국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K푸드의 소비 저변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업계에선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뛰어난 눈치와 발빠른 행동력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파악한 제품을 선보여 사랑받고 있죠. 이처럼 현지화와 같이 시대와 환경에 알맞게 성장한다면 K푸드의 신뢰성은 더 탄탄해져 세계인들의 원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